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인용 회장님 또 소상공인 단체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전해숙 직무위원장님, 홍익표 정책위원장,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삼 말씀드릴 것까지도 없지만 코로나19가 벌써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십니다. 긴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느라 거의 소진되셨을 겁니다. 그 고통을 앞으로 잘 압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이 평균 40% 1년 전에 비해서 40% 줄었다고 하는데 평균이 그러니까 심한 곳은 거의 바닥일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임차료 문제, 임금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공과금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니까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액수가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져서 조금은 나아졌을 겁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넉넉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민생 실태라든가 코로나 상황 잘 살피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가중되는 걸 포함해서 이른바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미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짐이 될 것이고요. 대단히 불행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양극화를 어떻게든 이런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TF 단장이 돼서 그 문제를 내일부터 본격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적인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건 좀 더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곧 구정이 옵니다. 저희가 작년 추석에 그때는 제가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고 또 선물 가액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약간의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설에는 선물 보내기도 하고 선물 가액의 상향도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단지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명절 때가 주로 선물을 주고받는 때인데 그때 이걸 허물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까지도 감안하면서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정부에 이미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잘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배웠으니까 좋은 제안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오늘 또다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추진해 주신 이낙연 당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해주신 홍익표 정책위원장님, 전해숙 이장님,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님, 진영기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강순우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법 적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으며 국회 관계자 여러분과 소상공인의 주문 붙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소상공인은 적용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법에 적용받으면 온 가족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로 인해서 정부 여당과 국회가 많은 사안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에게는 심대한 부담으로 이 법이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은 후속 보완 입법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기업 경영 의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12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낙연 대표님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셔서 버팀목 자금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하신 지 24시간 만에 지급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신속 집행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크린 사업장 대상 확정과 시설 자금 확대 등이 있어 예산이 투입되고 산업재해를 선제적 예방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 조직에 있어 전국에 실핏줄처럼 조직화되어 있는 지역지부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직접 교육에도 나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도 제한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업종 업체가 다른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용자 간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본회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소상공인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추천, 포진시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결정 시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정부 방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영업 중지와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정책자금 대출 확대 실시, 임대료 경감 방안 등 후속적인 대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집권여당과 소상공인연합회 긴밀한 민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도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낙연 당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민간위원 참여 제도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에 대한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종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영세 소상공인들의 5인 미만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스키장의 영업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원,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추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조치는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생활방역위원회의 민간위원 즉 소상공인들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형평성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하루 영업 유무가 생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세심한 조치로 피해가 최소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속됨에 따라 뭐 하루에 지금 1000여 명이었다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이번에 17일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봐서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 조치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 사업장은 집합금지와 그 영업 제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법적 장치와 지원금 마련에 노력하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지원들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헌법 제23조 제3항에 보면은 소상공인도 영업 제한 조치 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매출이 한 뭐 90% 이상 떨어지는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휴폐업하는 게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아무리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제한위원금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 솔직히 그 한시적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현 시각에도 휴업과 폐업의 길에 솔직히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정경재입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로 있고요. 우선 중대재해기업법 처벌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인프라 시설 장비 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의조항을 둔 것에 대해 우선 국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의 경우 시설 및 장비 등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고, 시설 및 장비 개선의 비용 부담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대재해의 원인인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의 개선에 따른 비용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고요. 법 시행에 앞서 적용 대상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추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과 장비 지원과 더불어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작년 1월 사망사고 처벌에 대폭 강화한 안전보건법을 통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법이 제정되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법률에 대한 사업장에 관련 정보가 접촉하기 대단히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이에 해당 법률의 대상 및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인적 개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관련 경우 법 개정에 앞서 적용 대상 사업장의 인식 개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을 위한 정책 병행도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축입니다.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법을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대표적인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협회 부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고물은 그 간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부분 3층 이하 모든 광고물은 신고 배제 및 무가 간판입니다. 광고물 신고 배제나 무가 간판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거리 문화를 만들고 모든 간판들이 신고 허가 대상이 적용되어 국민의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기간이 지나서 방치되는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양성하여 내주고서 국민 안전에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퇴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과 상권 쇠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상생협력 기반의 상권 보호와 낙후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난이 닥쳤을 때 고통 분담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저희들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20년도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약 70%가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상권 재정 발의가 20대 국회 산중위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었고 올해 7월 재발의되어 산중위 법안 소위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 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되어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생협약으로 인한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그리고 기준 완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감행 등의 특례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상공인 간편 결제의 법적 근거 등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근로환경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휴일 근무 그리고 연장 근무 등 근로환경의 변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거쳐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소상공인 실정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